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퍼블릭 세일즈 파트장을 맡고 있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노뎁의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A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AI 서비스는 머신런 플랫폼 분야가 있고, 또 한 가지 분야는 한국어 지능형 인식을 위해서 네이버가 한국어 지능형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초거대 AI API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뒤이어서 NSML이라고 하는 저희 머신런 플랫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초거대 AI API라고 하는 저희 한국어 인식 관련된 AI 플랫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파나 카이트와 같은 기관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인프라에 대한 제공 기업으로서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국내 스타트업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회사명에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재창사를 하게 되었는데, 창사를 했던 2020년에 봐도 저희는 분명하게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면서 많은 국가 정책의 제도적인 보호나 육성과 같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AWS나 애저 대비 이제 한 70%, 60%에 육박하는 상품 개수를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급성장해 왔었고, 올해는 그런 글로벌 진출 원년으로 삼아서 싱가포르나 미국 쪽에 이제 진출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시절부터 저희는 네이버의 이터널 서비스에 대한 운영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각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권에서 잘 서비스되고 있는 라인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그리고 네이버 포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인프라에 대한 자원들, 혹은 글로벌 웹툰 서비스화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 다양한 네이버의 이터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2016년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진출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이제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이버의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터널 서비스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대외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이아스, 파스, 사스에 이르는 영역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내 민간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AWS나 외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벤치마킹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따라왔던 상품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중 기준으로 200개가 넘는 상품들이 등록되어 있고, 고객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러 나온 것은 아니라서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NSML이라고 하는 네이버 스마트 머신런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NSML은 네이버가 이제 클로바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나 팝아웃고와 같은 번역 서비스를 출시할 때 머신런을 돌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했던 서비스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순하게 GPU 자원에 대한 클러스터링 자원을 할당받고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가 이제 머신런을 돌리는데 필요한 각종 프레임워크를 이미지화해서 편리하게 제공한다든가, 머신런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대시보드들을 좀 이제 가시성 높게 보여드린다던가, 이런 다양한 관리적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신런 플랫폼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이제 자원에 대한 종량제성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 몇 해 전만 해도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V백과 같은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들을 데디케이트 형태로 이제 기업들이 할당받아서 실제로 사용률이 어떻건 간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풀로 이제 소유하고 풀로 과금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이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GPU 서버를 한 대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사실 만만치가 않았죠. 게다가 GPU 자체를 데디케이트 형태로 제공하다 보니까 일단 V백 한 장으로 돌렸을 때는 뭐 3일이 걸릴 일이 4장을 순간적으로 임차했을 경우에는 뭐 3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GPU를 빌려서 써야 되는 기간들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개선한 NSML의 기능 중에 하나는 잡 스케줄링 기능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자원을 할당한다는 방식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일단 대기 큐에 있던 사용자는 앞으로 실행해야 될 잡에 대한 정보를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상품들의 경로와 함께 저장해 놓습니다. 그럼 먼저 자원을 점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잡이 끝나는 동시에 다음 잡이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스케줄러 기능들을 배치하고 있고요.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잡이 돌아가는 데 사용된 시간만큼만 클라우드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잡이 종료가 되면 자원은 자동적으로 반납하게 되고 말씀드린 대기 큐의 다음 사용자가 다음 잡을 돌리는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V백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GPU 카드들을 데디케이트 방식으로 제공해 드려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V백 카드 한 장이 제공하는 학습 연산 용량 규모를 흔히들 이제 뭐 테라플롭스 규모 단위로 얘기를 할 때 약 한 30테라플롭스에서 40테라플롭스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들은 짧은 단기간에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연산 용량을 제공받아서 머신런 작업 자체가 조금 일찍 종료되는 것을 선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선된 NSML 구조에서는 160테라플롭스, 즉 V백 카드 약 한 3장에 매칭되는 규모고, 또 320테라플롭스는 총 6장을 클러스터링하여 제공해드리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좀 큰 용량의 이제 저희가 파워를 제공해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SML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각종 편의 도구와 자원 운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리 도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혹은 잡 기반의 이제 자원 할당이다 보니까 개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그런 고객분들의 수요도 반영해서 GPU가 아닌 이제 CPU 파워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같은 것들은 개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NSML을 쓰시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머신런 플랫폼에서 가장 시장에서 좀 첨예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저러한 글로벌 AI 벤더들이 개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학습 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와의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하는 텐서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100% 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개발자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전히 텐서플로우는 뭐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뒤이어서 파이토치 뭐 이런 것들이 나래비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국내 AI 산업이 지나치게 특정 프레임워크에 종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특정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선택돼서 선호되고 있는 엔비디아 계열의 텐서플로우는 사용자층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그것을 위해서
텐서플로우 자체를 배격하고 국내의 다른 프레임워크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새롭게 출범한 이번 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의 내재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벤더들 대비 저희가 추격할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다 혹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신경망 계통 방식의 MPU에 대한 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MPU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아닌 추론 영역부터라도 일단 국산 기업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협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나 그런 MPU 기업들조차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스타트업이나 국내 AI 기업들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유저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당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아낌없는 지원들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머신런 플랫폼은 흔히들 얘기하는 비전, 사물인식 이런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머신런 컴퓨팅 파워를 임차해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하는 초거대 AI API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언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북미권 혹은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현재 GPT-3라고 하는 오픈 AI 기반의 이제 AI 머신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알파벳 문화권을 중심으로 스페인어, 영어권에 대해서 자연어 처리 기반의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반영하고 연구하고 있죠. 근데 동방의 인구가 4천만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위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곳에서 한국어 처리만을 위한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부분 때문에 대규모 투자들을 좀 선행했습니다. 네이버 포탈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나 혹은 다양한 이제 동영상 정보들에서 취득했었던 한국어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알파벳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GPT-3와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어서 API 형태로 서비스하면 국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AI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인식 기반의 AI 서비스에 대한 체험은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이런 AI 스피커들이 이제 성장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죠. 실제로 저희 집에도 IPTV 기반의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IoT 디바이스나 혹은 저희 클로바가 제공하고 있는 AI 스피커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들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아이언맨에서 봤던 자비스나 프라이데이가 지원하던 그런 서비스들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실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둔화됐을까요? 사실 잘 못 알아듣는다 혹은 나의 기분을 파악하는 형태의 AI로는 더 이상 성장하진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자연어 처리 기반의 AI 서비스 모델과 이것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이 발전돼야 한다는 비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클로바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AI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리스토어 혹은 리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하이퍼라는 글자를 좀 붙여서 하이퍼 클로바라고 부르는 새로운 AI 모델로서 브랜딩을 다시 했습니다. 하이퍼 클로바는 기존 네이버 클로바 스피커에서 제공하던 AI의 처리 능력의 약 한 3,000배에 달하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학습된 데이터입니다. 기준들로 보면 영미권에서 개발했던 GPT-3 모델이 약 한 1,75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한국어 처리에 특화된 하이퍼 클로바 모델은 약 한 2,040억 개의 매개 변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매개 변수와 데이터에 대한 양은 뉴스 데이터로만 보면 이제 국내의 뉴스 데이터가 이제 동영상으로 아카이빙 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약 한 50년치
그리고 네이버의 블로그 데이터 약 한 9년치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이퍼클로바의 엔진은 기존의 AI 스피커, 클로바 스피커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하던 단순한 질의응답 혹은 심심이성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하이퍼클로바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클로바는 이제 새로운 단계의 AI에 도달했습니다. 빅 AI의 시대에서 상상 못한 일들을 실행하는 바로 하이퍼클로바입니다. 하이퍼클로바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볼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SME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군요. 그런데 마케팅 문구 작성이 어려워 보이네요. 이때 상품 관련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도 상품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근사한 문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나 뉘앙스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문구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글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까지 다룰 수 있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창작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하이퍼클로바는 든든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비교, 요약, 쉬운 설명까지 가능한데요. 백과사전과 같은 많은 지식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훨씬 크고 훨씬 다양한 서비스로 상상 못한 새로운 일상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커다란 가능성의 시작. 하이퍼클로바. 네. 보신 것과 같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앞으로 향후 국내 IT를 선도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고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AI로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발전하고 있는 속도에 대한 실망들이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클로바 스튜디오는 이런 기대들을 이제 현실화시켜주는 작은 출발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바 스튜디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형 AI 모델을 구현하거나 문서에 대한 이해와 요약, 그리고 문맥에 대한 접근, 그리고 발화자에 대한 감정에 대한 캐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주요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만 봐도 단순하게 이제 주고받는 형태의 대화나 단답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문장 자체를 이제 AI가 좀 생성한다거나, 아까 이제 보셨죠, 키워드만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문단으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약한다거나, 사실 이것은 전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수반돼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단순한 단답식의 AI와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자나 이제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고 맞추어서 이제 감정적인 접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문장에 대한 분류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가 자체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인데요. 현재 하이퍼클로바는 클로스드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언어 모델의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약 이제 정확도가 이제 87.9% 정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전제 조건으로 학습 데이터를 약 한 70여 건 정도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정확도가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AI에서 진행하고 있는 GPT-3의 정확도와 비교해 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AI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GUI 모델로 스튜디오라는 상품을 통해 저희가 조금 U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왼쪽의 부분에 이제 저희 가져다 쓰실 파라미터를 배치하고 에디터 영역에 이제 실행하실 코드들을 적어서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실 수 있고요. 클로바 스튜디오를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데 좀 익숙함이 떨어지실까봐 이미 저희 이제 클로바 랩에서 다양한 예제들을 올려놓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튜닝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사용자가 작업의 종류나 언어 등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로 좀 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API 기반으로 테스트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안에서 앱에 대한 성능 검증까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 예제나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들과 포럼과 같은 네트워크도 제공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전 영역이나 사물 인식과 같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런 플랫폼 NSM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자연어 처리와 한국어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진화되어 있는 AI API 서비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에서는 향후 국내의 IT 서비스가 발전해야 될 영역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원과 바우처성 과제들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V100 GPU 카드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드렸던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실제 민간 기업들은 데디케이트된 GPU 한 장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단기간 내에 쓸 수 있을 만큼만 쓰고 이제 사용을 해제하고 싶은 수요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품에 대한 개선을 통해 NSML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시작한 시범 서비스 사업인데 이제 나이파에서 또 마찬가지로 초거대 AI 인공지능 API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의 API를 사용한 이용료를 정부가 바우처의 형태로 대납해주는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모델로 올해 지금 현재 공고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트와 나이파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총액 약 한 78억 원 정도의 예산 내에서 160 테라플롭스와 320 테라플롭스에 해당하는 NSL 컴퓨팅 파워와 그리고 초거대 AI API를 부담 없이 지원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서 한 65개 기업들이 신청을 주셨고요. 2차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신청자를 확대할 예정인데, 저희는 한 300 사용자 정도를 모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잡 스케줄링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 동안에 머신러닝을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공고나 이런 것들은 카이트나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자원만 드리고 그냥 말 거냐? 사실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 그리고 프로모션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단순하게 이제 정부에서 공고한 내용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노뎁에서 개최해 주신 행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많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뎁과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떤 부분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노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지능형 CCTV 분야의 국내 선두 기업입니다. 머신러닝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전 분야에 대한 AI가 접목된, 그리고 스마트 사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안전 관리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노뎁이 가지고 있는 지능형 CCTV 기반 기술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보유한 다양한 AI 기술과 접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시장에 저희는 이노뎁과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노뎁은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디바이스 영역에 이제 지능형 CCTV와 이제 실제로 관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 안쪽을 구성하는 AI 핵심 클라우드 상품들과 또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CDN 서비스들 혹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밀결합한 형태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사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국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 향후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노뎁이 개척해 나갈 시장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